자, 그다음 11번 문제 보세요. 자, 법률상 등기 동시 신청을 요하는 등기 아닌 것. 동시. 자, 반드시 등기는 동시에만 해야 되는 등기가 있어요. 동시에. 따로따로 틀린 등기 안 해주는 게 있어. 가장 전형적인 게 보다 환매 특약 등기. 요 환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어떻게 한다? 동시에 하되 별개 신청 정보는 따로따로 동시 시간적으로 동시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탁 등기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그런데 이건 일괄 신청 한 건의 신청 정보로 하되 이건 동시에 하는 건 똑같아요. 신탁 등기도. 그 다음 3번과 5번은 같은 조문인데 자, 조금 아까 나왔듯이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대해 보조 등기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 등기를 동시에 해야 돼. 그리고 대의. 이건 요 3번과 5번은 이건 같은 조문에 나오는데 동시란 말도 중요하고 대의. 요 대의에서도 또 나와. 대신하는 거. 여기서도 나오고 시간적으로 동시 그다음 대의할 수 있도록. 5번도 건물 신축이라고 했지만 5번에 그건 증축 개념이라고 했지. 증축. 5번에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려면 증축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1층짜리 집 있다. 여기다 하나 더 올렸어 이렇게. 이건 증축이야. 그럼 이게 비구분 건물이 이걸 건물 증축하면서 구분 건물이 됐다면 이 부분 보존 등기할 때 이걸 표시 변경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과 5번은 같은 조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럼 4번처럼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신청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주소 변경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하면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무엇을 하냐?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자, 이때 표시 변경 주소 변경만 그래요. 이 주소 변경만. 이름 개명은 안 돼. 직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당사자 제공한 주소 증명 정보, 즉 주민등록 초본 이런 걸 보면 주소 변동 사실 명백하다. 그럼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 한다고? 등기면 표시 변경 등기를 해줘요. 언제? 이전 등기 할 때만.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라면 직권 안 해줘요, 이건. 그리고 주소 변경이 아니라면 직권 안 해줘. 이름 개명됐어. 그럼 직권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본인이 등기명 표시 변경 등기를 따로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어떤 거 주소 변경 사실 명백할 때만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고? 직권으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게 돼 있다. 근데 이거는 직권을 할 뿐 뭐가 간다? 이건 동시 신청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동시. 알았어요? 그래서 4번은 동시 신청과 무관한 거. 그럼 12번 문제 보세요. 다음 중 등기 신청이 각하사유가 아닌 거. 각하사유는 여러분들 29제 총 몇 가지 있다고? 11가지가 열거돼 있다고 했지? 열거돼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 2호였습니다. 근데 2호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것도 있어요. 등기상이 아닌 거 2호가 제일 중요하지만 자, 1번처럼 권한 없는 자가 신청했다. 이건 몇 호? 제3호. 29제 제3호. 각하사유 중 제3호겠죠? 그 다음에 방문 신청 방법을 할 때 출석하지 않았다. 이건 제4호겠지? 각하사유 중에 제4호. 각하사유. 다 여러분들 뭐 호수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었다는 거 알면 됩니다. 그 다음, 자, 신청 정보의 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한다. 이건 제7호 정도에 가면 7호. 이건 왜 나오냐면 포괄 승계 인에 의한 등기에서 얘기해 줬어요. 등기 의무자 표시가 등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면 각한다. 권리자 표시가 아니라 의무자 표시예요. 근데 포괄 승계 인이 신청할 땐 예외를 허용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있고 등기에 필요한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첨부 정보는 제9호에 들어가 있죠. 인감증명을 첨부했다든가 뭐 이런 거 제9호. 그 다음 신청 정보나 등기로 등기 명인 표시가 대장과 일치하지 않다.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는 삭제해서 옛날에 있었는데 각하사유에 지금은 없어진 겁니다. 제11호에 가면 마지막 제11호는 뭐냐면 자, 신청서 이 신청 정보에 나와 있는 내용은 등기 기록과 일치해야 되고 등기 기록 각종 대장과 또 일치 이게 다 맞아야 돼 이게. 그래서 여기에 뭐가 맞아야 되냐? 부동산 표시가 일치돼. 자, 부동산 표시가 신청 정보 신청서에 쓴 부동산 표시나 등기부와 일치해야 되고 이건 대장상 부동산 표시가 일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으면 다 각하됩니다. 근데 여기 뭐가 삭제됐다? 등기 명의자. 등기 명의인 표시가 불일치하면 이거 각하는 규정이 있다 과거에 있다고 지금 없어진 거예요. 이거. 등기 명인 표시 불일치는 각하서에 삭제됐다.
부동산 표시가 안 맞으면 각하합니다. 11번째 11호. 11호. 그래서 5번은 각하 사유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 13번 문제는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는 항상 두 번 나온다 했지. 어디서? 신청 단계와 등기 마친 완료 단계에서. 신청 단계에서는 왜 나온다 했어? 신청 단계에서는 신청 단계에서 왜 나온다 했지? 의무자의 진정성 때문에. 자, 등기필 정보가 문제되는 것은 첫째 언제? 신청할 때. 요 신청 단계에서는 무엇 때문에? 등기 진정성 때문에. 등기 진정성이란 누구를 알겠어? 이거 진정성은 진위. 누구? 의무자 진위. 그러니까 진정성을 증명해야 되니까 신청 단계에서는 언제 내는 거야? 의무자 존재에 대해 언제? 공동신청. 공동신청이면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냅니다. 그럼 공동신청이 아닌 단독신청이라면 누가 없다 했지? 의무자가 없으니까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단독신청 예외 하나 기억하라겠지. 누구 판결 중에 승소한 등기 누구? 의무자. 의자가 동그랗게 생겼다 했죠. 등기 의무자가 단독신청할 때 요때는 낸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라고 했잖아. 그럼 멸실대세 조치 3가지.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는 의무자의 진정성 때문에 이걸 내는 거였어. 이거 주로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등기 마친 단계 완료. 등기 신청 단계라는 것과 완료 마쳤을 땐 또 뭐가 문제된다? 새롭게 권리자 생겼어. 새로운 등기 권리자가 또 생겼으니까 이 새로운 등기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는 등기가 무슨 등기야? 기입등기지. 기입등기. 즉 권리에 대한 어떤 거 소유권 보존 등기나 각종의 이전 등기나 각종의 설정 등기. 이게 기입 등기야. 권리자 생기니까 등기 필정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권리와 무관한 부동산 표시나 원래 등기 명인 표시는 권리와 무관한 등기니까 등기 필정을 안 만드는 거지. 그리고 권리 중에서 어떤 게 있다? 이전 가등기나 설정의 가등기. 이전 설정 가등기. 자, 여기 이것도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이렇게 원칙은 이거예요. 원칙. 권리에 대한 보존 설정, 이전 설정 가등기할 때 만든다. 근데 예외적으로 뭐가 있었다?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가 하나씩 예외가 있다 했지? 이 변경 등기가 뭐라고 아까 얘기한 합유 민법상 조합에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조합원이 추가됐을 때 요거 하나 예외가 있고 경정 등기는 갑 단독 소유를 갑을 공유로 경정한다. 이게 일부 말소유 및 소유권 경정 요 예외가 하나씩 있다 했어요. 그래서 요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13번 여기 이름 물어본 거예요. 등기를 마친 단계에서 등기필 정보를 새로 만들어주는 거. 소유권 보존 권리 보존이니까 만들고, 그 다음 소유권 이전 권리 이전이니까 만들고, 그 다음 소유권 가등기 권리의 이전 가등기 만들어줘야 되고, 5번 권자를 추가시키는 변경 경쟁 예외적으로 하나씩 있다. 그래서 등기명 표시 변경 등기는 안 만드는 거예요. 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도 안 만들고. 그래서 13번에 4번을 체크하시면 되고, 14번 문제 소유권 보존 등기와 설명 틀린 거. 보존 등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 했죠? 보존 등기는 보존 등기 신청인이 누구냐? 신청인에 관한 것 총 몇 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했죠?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신청인은 총 4가지. 자, 첫째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두 번째 판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 세 번째 수용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 네 번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확인. 첫째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나 그 상속이나 포괄 승계인 같은 경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의 소유자가 아닌 누구? 대장상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최초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할 수가 없어. 다만 예외가 하나 딱 있다 했지? 지적공부상 국가로부터 이전 받았을 땐 예외 하나. 그다음 판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판결 종류를 묻지 않는다. 즉 확인 판결에 한하는 게 아니라 이행 판결이든 형성 판결은 다 된다. 그 다음에 판결의 경우에 판결 주문에 나와 있던 판결 이유 중에 나와 있던 이것도 묻지 않는다. 그 다음에 판결을 받으려면 소송해야 되는데 누굴 상대로 소송해야 되느냐?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를 피고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 허가 명인, 최초 소유자가 아닌 건축 허가 명의인을 상대로 소송한 것은 적격이 없고,
대장상 소유자는 공란으로 돼 있을 때는 자, 토지의 경우는 반드시 피구가 국가가 돼야 되고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피구를 해야지 이걸 잘못 선택하면 모두 틀린다 그랬어요. 수용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미등기 부동산만 얘기하고 등기된 부동산은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요 세 가지는 토지 건물 다 공통이지만 네 번째 이건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 나오면 이건 오로지 건물만 된다. 토지는 이런 거 안 된다라고 했어요. 건물만 되고 또 시장 등이 발행한 사실 확인서만이 여기 해당될 뿐 사실 확인서만 해당될 뿐 뭐 건축물 사용 승인서라든가 재산세 과세 증명원이라든가 이런 건 적격이 없어요. 요 보존 등기 신청인 문제 특히 주의하시고 보존 등기에 특히 많이 나오는 것이 신청서의 등기 원인과 원인 일자 요 두 가지를 안 쓴다. 요 문제도 같이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14번이 전형적 이런 문제예요. 틀린 걸 찾으라 했지. 첫째,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았다. 건물인데 피구가 누구라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적격이 없다는 거야.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런 피구 선택을 잘못했으므로 자, 이런 판결을 받으면 소유권 보존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은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을 상대로 했어야 돼요. 토지라면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은 자, 미등기 토지 지적공무상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겠지. 예외적으로 하나가 딱 예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3번 질문은 자,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중 일부가 전원명의로 보증할 수 있을 뿐 지분만 보증 못한다 있고 맞는 얘기죠. 그 다음 보증등기할 때 신청 근거조항, 근거조문 65조 이거 몇 톤지를 써야 되고 등기 원인과 날짜는 안 쓴다 했어. 그 다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 나오면 이건 건물만 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보증할 수가 없다. 네 번째 이거 토지는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문제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면 구분 건물 등기 중 옳지 않은 거. 자, 일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표제만 있을 뿐 갑구나 을구는 없다 했어. 그 다음 그 규약상 공용 부분도 표제만 있다 했죠. 건물 등기부의 대지권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권리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인 갑구 또는 을구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 대지권 취지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고 토지 등기부 해당구에 한다고 했어요. 해당구. 표제부가 아니고 해당구에. 대지권 등기를 하면 이제 어떻게 된다 했지? 토지 건물을 어떻게 취급한다고? 하나의 부동산처럼 일체로 어떤 관계? 바늘과 실의 관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토지와 이 위에는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지만 이게 구분 건물이 되다 보면 이건 뭐 어떻게 취급한다? 하나의 부동산처럼 일체로 취급하는 거. 일체로. 일체. 일체란 건 뭐라 그랬지 이거? 분리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분리 처분 못한다는 건 건물만 따로 이전할 수 없다. 대주권만 따로 이전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일체로 취급하니까 하나의 부동산처럼 이 건물 뭐라고 생각했어? 바늘과 같다 했지? 건물과 일체가 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뭐라고 했어 이거? 대지권. 이 대지권은 실과 같은 존재야. 이 실을 여기다 묶어놓은 거예요. 바늘 가면 실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의 부동산처럼 같이 움직여. 이게 하나의 부동산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 대지권 등기를 어디 한다고 했어?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일동 전체의 표제는 뭘 썼지? 요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요거 뭐라고 했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전유분 표제배는 뭘 쓴다? 대지권 표시. 이런 다 기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요 분리처분 금지란 것은 자, 따로따로 바늘과 실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나는 실은 실고 바늘만 가져갈래 못해. 건물만 이전하겠다. 건물만 담보로 잡겠다.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다 저당권 설정하면 바늘을 팔면 바늘 갈 때 실 따라가는 것이고 이거 담보 잡으면 여기 딸려 실도 담보로 잡은 거예요.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권에도 그대로 미치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건물만 이전할 수 없다면 이 대지권만 토지 소유권에 대지권이면 토지 소유권만 따로 이전 못한다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15번에 바로 3번 질문을 보시면 대지권 등기를 한 건물 등기부에 건물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을 할 수가 없지. 일체성 때문에. 건물에 저당권 설정하면 대지권도 저당권이 목적이 된 거지. 나는 바늘만 담보로 잡겠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4번 대지권 등기가 격려된 후에는 건물만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없다.
자, 이건 분리처분이 아니야. 건물만 전세권 설정해서 이용하겠다. 건물만 임차권 설정했다. 이건 분리처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건 할 수 있습니다. 난 건물만 좀 쓰겠다는 거야. 처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에서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하면 등기관은 반드시 부기등기를 뭐라고 써놓냐. 이 전세권은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을 써줘요. 왜 그러냐면 이 대지권은 지분이야. 지분. 지분 위엔 전세권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 지분엔 전세권이 미치지 않아. 건물만 전세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5번 지문처럼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로 중 해당 구간 등기 순서는 접수본에 의한 다 글자 하나 빠졌네. 다 의한 다 요거 때문에 틀리진 않았겠죠. 다 어떻게 넘어가면 다가 빠져버렸어. 의한 다 그렇게. 특히 거기 접수번호가 주는 거. 이건 어디서 나왔어? 순위 확정적 효력일 때. 순위 확정적 종국등기 효력 중에 순위 확정적 효력은 자 이것은 같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한 권리 순위를 따질 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를 따라가요. 그래서 주등기 경우 동순별적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요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 등등 여기 나왔는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느냐? 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요거예요. 요거 61조 제2항.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 구 그럼 뒤에 반드시 접수번호를 찾아야 돼. 접수번호. 순위번호 많이 바꿔놓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6번 문제 보세요. 가등기 옳은 것만. 자,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인데 그 청구권이 제3자에게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그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데 부기등기로 하면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부기등기. 가등기에 대한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그 다음 이 니은처럼 소유권 보존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가 없지. 왜? 보존 가등기는 이미 원시 취득한 사람이므로 청구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 가등기나 처분 제한 가등기는 없다 했잖아. 그 다음 디귿처럼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가 처분 등기는 할 수가 없다 했지. 이거는 처분이 아니므로 처분을 제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가등기 상의 권리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지만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할 수가 없다. 그 다음 우리 1번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렇게 나오면 뒤에 뭘 찾으라? 단독 신청이지 촉탁이란 말 하면 다 틀려.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단독 신청. 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했을 때 중간 처분 등기는 어떻게 한다 했지? 원칙적 직권 말소된다. 양립할 수 없는 거. 그렇지만 직권 말소 안 되는 게 있다 했지? 어떤 거? 당해전 이렇게 나오면 자, 요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했을 때 본등기하면 여기 요 중간 처분 등기란 건 뭐야? 가등기 이후 본등기 사이에 낀 요 등기를 중간 처분 등기라고. 요 중간 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한다. 저촉되기 때문에 저촉이 되면 본등기가 저촉이 되는 거 이것은 자 원칙적으로 다 직권 말소해라. 직권 말소해라. 그렇지만 예외 직권 말소 안 되는 게 있어요. 당해 가등기를 목적으로 했다. 첫째, 두 번째 가등기 전의 권리에 기한 거. 요 두 가지는 말소하지 말라라고 있고 양립이 된다.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저촉이야 안 된다. 양립 가능하면 후순위 뒤로 밀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직권 말소는 못해. 직권 말소는 못한다. 그래서 요 당해 가등기를 목적, 가등기 전, 즉 대항력 있는 권리에 기한 것은 말소하면 안 됩니다.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라 했지. 그래서 미음처럼 자 본등기 한 경우 가등기 후의 경우는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감압, 당해 가등기 자체, 가등기 상의 권리에 대한 감압, 이건 말소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 비읍처럼 수인의 가등기권자 중 일부 지분에 대한 본등기는 할 수 있지만 전원 명의는 안 된다 했지. 그래서 비읍처럼 지분에 대한 본등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맞는 것은 니은과 미음과 비읍 세 개만 맞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그 다음 17번 유증에 대한 이전 등기 중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유증은 유언으로 증여한 거라고 했죠. 특정 유증과 포괄증이 있다고 했어요. 자, 유증이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라면 특정 유증 받은 사람은 포괄승계인이 아니므로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를 할 수가 없지. 그럼 어떡하라 했지? 상속이나 앞으로 보존등기 하고 이전 등기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자, 특정 수증자는 포괄승계인이 아니므로 자기 명으로 보존등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2번처럼 특정 유증의 경우에 수증자, 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의무자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지만 포괄 유증의 경우는 수증자 단독 신청하는 게 아니고 유증은 항상 공동 신청입니다. 특정 유증이나 포괄 유증 묻지 않고 공동 신청. 3번 수증자가 다수인 포괄 유증의 경우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아까 유증은 자 포괄 유증의 경우 1위는 지분만 이전 등기 할 수도 있고 전원이 전원 명의도 된다. 둘 다 된다 했죠? 3번은 맞습니다. 자, 유언자 사망 전이라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유증의 효력은 언제 생기느냐? 유언자가 사망해야만 생겨. 왜냐하면 유증을 한 사람, 유언을 한 사람이 유언 처리의 자유를 보장해서 죽기 전에 언제든 처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망해야만 유증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비로소 가등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생전에 즉 사망 전에는 일체의 등기 못합니다. 가등기도 안 됩니다. 그 다음 유증을 한 이전 등기는 아까 공동신청이므로 의무자 등기 필정을 내야 됩니다. 공동이니까 의무자 등기 필정을 낸다. 그래서 17번에 3번만 옳고 나머지 다 틀렸고요. 18번은 근저당, 저당권 등기 가장 옳지 못한 걸 찾으라겠네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왜? 포괄담보이기 때문에. 즉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된다. 근저당은 부종성이 완화돼서 피담보 채권이 증감 변동되더라도 일일이 변경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또 피담보 채권이 일시적으로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일반 저당권은 채권이 소멸하면 없어지는 거지만 피담보 채권이 양도됐으면 자 이건 피담보 채권 확정 후죠. 채권 채권이 확정된 다음에 채권이 양도되면 근저당권 이전 등기한다 했어요. 만약 확정 전에는 뭐라고 했지? 이전 등기할 때 무엇을 원인으로 한다 했죠? 확정 전에는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확정 후에는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그 다음 3번 질문처럼 저당권에서 채무자 표시는 항상 하는 필요적 정보입니다. 즉 채권액 채무자 표시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채권자와 설정을 동일하든 하는 동일하다는 것은 채무자 겸 설정자라는 것이고 다르다는 것은 물상 보증인의 경우를 말한다 했어요. 그 다음 근저당권인 말소 등기는 채권자 즉 채권자는 근저당권자지 이 사람이 의무자며 설정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권리 일부를 목적 권리 일부가 뭐야? 지분이지. 지분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했죠. 근데 부동산 특정 일부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했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5번이 틀린 거예요. 지분은 보이진 않아. 그러니까 용의권 설정을 못하지만 저당권 설정은 된다 했고 부동산 특정 일부 눈에 보이니까 사용 수익이 가능해서 용의권 설정을 되지만 반대로 저당권 설정을 못한다 했어. 그 다음 19번 자 각종 원인별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중 옳지 못한 거. 자 수용으로 이전 등기. 수용은 이미 등기된 부동산은 이전 등기 방수해야 되는데 원시 취득이다 보니까 일정한 권리를 직권 말소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준일은 수용 개시일. 수용 개시일. 수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A 소유 토지가 사업시행자 B 앞으로 넘어갔다. 이때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수용 개시일에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겼으므로 이때 이전 등기할 때는 사업시행자 단독 신청으로 하더라. 단독 신청으로 하지만 수용이 원시 취득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권리를 직권 말소한다. 이 직권 말소할 때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수용 개시일 전후를 묻지 않고 여기에 저당권 설정, 여기에 경매기입 등기,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게 들어왔어도 이런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등기관이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할 때 다 지워서 깨끗한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만 소유권 이외의 등기 중에서 당해 부동산을 우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뭐라고? 요역지 지역권. 요역지 지역권 말씀 안 됩니다. 그건 좋은 게 붙어 있다 했지. 그 다음에 재결로 존속을 인정해 준 권리. 요 두 가지는 말소하지 말라. 제외시키는 항목이 있다 했죠. 19번의 1번 질문처럼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할 때 요역지 지역권 말소하지 않지만 그 부동산이 처분 제한 등기는 다 직권 말소입니다. 처분 제한 등기.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민법상 저건 그 자체면 등기할 수 없다 있고 적격이 없기 때문에 진정명의 회복을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공동신청한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를 공동신청할 때는
의무자 인감이 들어가야 됩니다.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으면 판결받아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신탁 재산화된 부동산에 대한 신탁 등기는 수탁자 단독이라 했고,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 의무는 잔금 지급일인 반대 부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청해야 되고, 위반하면 부과된 세액의 5배의 과태료를 하겠어요. 그래서 19번에 1번이 틀린 거였습니다. 20번 등기관이 처분에 대한 이의. 자, 등기관이 결정 처분이 잘못됐으면 이의 신청하는데 등기관이 결정 처분 두 가지라겠지. 첫째, 등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등기를 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이 두 가지다. 그럼 이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따지느냐? 등기관 결정 처분이 거절했다, 이걸 뭐라고? 각하결정. 그다음에 해줬다, 이걸 실행처분. 이렇게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이 이게 부당하면 여기다 불복하는 게 바로 이의신청. 이의신청으로밖에 불복 못합니다. 이때 각하결정이 잘못됐다고 따지는 걸 소극적 부당, 실행처분이 잘못됐다고 따지는 걸 적극적 부당. 이렇게 두 가지, 소극적 부당과 적극적 부당이 있다. 소극적 부당은 당사자만 불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없어요, 여기는. 그런데 적극적 부당은 당사자 신청한 사람도 불만이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도 등장한다, 여기서. 그 다음에 소극적 부당은 사유제한이 없어. 사유제한이 없다는 것은 29조의 11가지 다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적극적 부당은 사유제한이 있어서 29조 각각 사유 중에 1호, 2호 두 가지만, 관할 위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한해서만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방법은, 이의신청은 자, 첫째,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하지만, 여기다 이의신청하는 거지만, 이의신청하지만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낸다. 즉 당의 등기소에 여기다 직접 이의신청서를 내는 거예요. 즉 법원에 신청을 내는 게 아니고 등기를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의신청서는 당의 등기소에 제출해라. 이의신청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첫째,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이 얘기는 등기 절차 영향이 없다는 얘기고, 이의신청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기간 제한 아무 때나 가능하고, 이의신청하면 처분실 규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따지면 안 됩니다. 이의금지. 신사실, 신증거의 이의금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20번에 보면 이의신청은 집행효력이 있다. 없습니다. 집행정지. 등기 절차 영향 안 미쳐.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이나 처분이 집행이 정지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언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 제한이 없다 했고, 3번 실행해서는 아니 될 등기를 실행했다. 이게 바로 적극적 부당. 여기에 대해서는 등기관 이를 직권 말소함으로써 시정할 수 있는 등기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이게 바로 여기 29, 1호, 2호 요거 두 가지는 위반된 등기 다 직권 말소라는 거예요. 직권 말소 사이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만 이의청할 수 있다. 적극적 부당, 실행 처분은 요거는 이해관계 들어가고 요 사유 제한이 있어서 29조 1호 위반과 2호 위반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게 바로 위반된 등기는 다 직권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결정이나 처분 당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즉 신사실, 새로운 증거,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로 이의하면 안 됩니다. 금지. 그 다음에 이의신청 서면하에 하면 당의 등기소에 내라. 신청서는 등기소에 내라. 신청서는. 자, 이러한 등기관 결정 처분에 불복하는 제도를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지적에 대해서 21번 문제 봅니다. 자, 기간이 다른 한을 찾아봐라. 자, 지적정리 통지 시기. 자,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정리하고 소유자 통지. 등기가 필요하다 하면 며칠 이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등기가 필요 없다면 7일. 15일 7일 기억했었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신고 기간은 15일 이내 지역소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했죠. 그다음 청산금 조서 작성 후 청산금 공고. 청산금이 산출되면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공고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지적공 복구 개시간. 지적공고가 멸실돼서 존재하지 않을 때 지체 없이 복구하는데 이때 복구 측량 후 그걸 15일 이상 개시해라. 그리고 이의신청도 같이 받는다 했지. 그 다음에 시도지사 승인 후 축척변경 시행공. 축척변경 시행공고는 20일 이상. 시행공고 20일 이상. 그래서
나머지 다 15일과 연결됐는데 5번은 20일 이상입니다. 자, 22번 보세요. 지번 부여 방법 중에서 최종 본번 다음 순번 본번.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부여하는 게 몇 개냐? 첫째, 지번 부여 방법 총 몇 가지 있다고? 4가지. 신규 등록, 등록 전환시 지번 부여 방법. 여러분들이 지번에 대해서는 지번 부여 방법,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지번 부여 요 방법을 정리 다 해줬었죠. 그래서 첫째,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 두 번째, 토지 분할 시, 세 번째, 합병 시,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총 4가지가 있고 전부 다 기본 구조 보라고 원칙과 예외 구조로 가더라. 원칙과 예외 구조 간다. 신규 등록 신보라 했지?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예외는 뭐라고?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붙일 수 있다. 3가지 최원수라 했지? 최종 지번에 인접, 멀리 떨어진 원거리, 여러 필지, 수필지. 그다음 분할시는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사용해야 되고 요 나머지 필지에 대한 어떻게 하겠어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을 순차부여. 부번이 2번 겹쳐야 된다 했어요. 자, 주거나 사무실 등 건축물 있을 때 예외는 이곳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라.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하는 게 의무가 된다라고 했어요. 합병은 선순위 지번인데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이고 주거 또는 사무실 등 건축물 있을 때 소유자 신청을 하면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신청이 전제가 된다라고 얘기했고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은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사용하되 본번 중 제외시키는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있다 했지. 경계에 걸쳐 있는 것과 도시개발 사업지역 안과 밖에 같은 지번이 있을 때 부족한 지번은 2가지 방법. 첫째, 단지식으로 이것을 즉 블록식으로 나머지를 채워 넣거나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순차 부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 나오는 것은 여기 요거 하나하고 요거예요. 그래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에 관련된 최종 지번 인접했거나 멀리 떨어졌거나 여러 필지, 그 다음에 확정 측량한 지역의 경우는 요 방법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22번에서 신규 등록 대상 토지 경우, 등록 전환 대상 토지 경우,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의 경우 이런 방법이 나오고 이 지적 확정 측량한 경우를 이걸 준용하는 게 몇 가지 있다. 이걸 준용하는 게 지축행, 자 지번 변경 시, 축척 변경 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할 때 이걸 그대로 준용하고 공사 준공 전에 미리 부여할 때도 준용한다 했지. 이때 사업 계획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22번에 본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은 합병, 최종 본번 다음 순번 본번 이렇게 이건 합병과 무관하죠. 합병은 선순위, 본번 중 선순위 이게 원칙이었었죠. 그 다음에 23번 자 옳은 것을 찾으라 해서 각종 절차 1번이 옳죠. 왜? 1필지 일부의 용도 변경이 생기면 지목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60일 분할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분할 신청서와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내야 된다. 이렇게 함께 내라. 2번은 축척 변경은 지적위원회는 아무 상관이 없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과 시도지사 등의 승인 절차를 선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 청량업 등록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30일 내 시도지사한테 신고합니다. 모두 다 청량업 변동사항, 등록사항은 다 시도지사 소관입니다. 그 다음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에 소관청은 모든 사항에 대해 청량 검사해야 된다. 자 정리할 때 검사 청량 대상이 아닌 거 복현 안 한다 했지. 애당초 청량조차 않는 거 어떤 거 제일 많이 합병과 지목 변경. 그 다음에 검사 청량 대상이 아닌 거 이게 뭐야? 복현. 경계보원 청량과 지역 현황 청량은 검사 청량 대상이 아니다. 등록을 위한 청량이 아니라 했으니까 검사 청량과 지역 현황 청량은 검사 청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청량에 대해서 검사한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경우 청량하지 않는다. 등록 전환 시는 반드시 등록 전환 청량을 해야 됩니다. 지목 변경이 수반되건 안 되건 반드시 지역 청량은 실시하더라. 그래서 23번에 지금 1번만 옳은 겁니다. 다음 24번 보세요. 이건 이제 경계 결정 방법에 대해서 가장 타당을 차지하겠는데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는 건물을 걸리게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예외 4가지 기억하라 했지. 원래 원칙은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없지만 경계 설정할 때 예외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자 경계 설정할 때 지상 건물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설정하지 말라. 원칙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니. 그런데 예외 부득이한 사유에 따르면 허용되겠습니다. 4가지가 있다 했지. 그래서 이게 뭐야? 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공공용 토지 분할한다. 도시개발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해 분할한다. 도시관리 계획성에 따라 분할할 때 이때 공공용 토지 지목 8가지 도로부터 도제하고유 철수화까지가 공통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법원 확정 판결이나 공공용 토지 도시개발 사업지구 경계 도시관리 계획성 이 4가지만 예외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1번 불합리한 경계 시정하는 것은 분할 신청 사유이지만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는 아니고, 두 번째 건물을 건축하기 절토면 절상 지상 경계의 기준은 절상이라고 해서 절상 고저 무중 유화 절상 해수만 제외 이렇게 했죠. 그래서 2번이 맞고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한 지역에 걸치는 토지 경계는 지상 건물 관통하여 설정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여기 도시개발 사업지구 경계 있죠. 그 다음에 해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이 아니라 최대 만주이나 만수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할 때 건물 걸기. 이 국가나 지자체 여기 없어요. 이런 거. 대위권에 있어. 대위 신청에 있었죠. 그래서 가장 타당한 것은 2번만 옳은 거예요. 그 다음 25번 면적이란 지상 필지 수평면상의 넓이가 아니라 도면상에서 산출한 거지. 이 지상에서 산출한 게 아니야. 지상이 아니다. 면적은 수평면상의 넓이는 맞지만 도면상에 산출한 거예요. 그다음 2번 지적도의 축척이 1200번인 지역에서 1필지 산출 면적이 325.5, 326.6 이렇게 2가지라면 1200분의 1이면 100단위까지 등록하는 겁니까? 1000단위까지 가는 겁니까? 축척분과 1200분의 1이니까 최소값 얼마? 1제곱미터. 어디까지? 제곱미터짜리 1위짜리까지 등록하는 거예요. 이때 지금 어디까지 나왔다? 325.6이라면 325.6 그 다음에 325.5하고 6.5 이렇게 요거 326.5가 있으면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까지 325까지 등록해야 되니까 이 단수가 0.5가 남았어. 그럼 0.5와 비교해서 크냐 같으냐 작으냐 결정을 하겠지. 같으니까 5 사이 버는 거예요. 이거 0.5로 딱 끝났으니까 5 사이 번다. 이때 구하고 전 끝자리가 홀수면 올리고 짝수면 버려. 결국은 모두 다 326으로 등록했다. 이거는 버려서 326, 여기는 올려서 326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둘 다 등록 면적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하다. 2번은 맞고. 그다음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지역에서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이면 최소값인 0.1제곱미터 등록하는 즉. 그 다음에 신규 등록 전환 합병할 때 새로이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 이 합병은.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 측정 결과 축척 변경 전위 면적과 축척 변경 후위 면적 오차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축척 변경 전위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후가 아니라 전위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그래서 25번에 2번만이 옳은 겁니다. 26번 문제 지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걸 찾으라겠네요. 1번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이런 토지 전부 다 어디에 있다? 유원지. 유원지는 도면에 표기할 때 천원 차장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지? 원이 뭐야? 유원지지. 유원지니까 원으로 표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지문처럼 자 도시공원 및 녹지관 법률에 의해서 자 법률 또는 이런 법률에 의해서 결정된 역사공원 공원은 뭐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곳이 되면 공원이라고 했지? 토지대행 등록할 지목은 공원으로 해야지. 역사공원 지목이 공원입니다. 물을 정수에 공급하기 위한 송수시설 부지는 뭐다? 수도용지이기 때문에 자 도면에 표기할 때는 첫 글자 자 천원차장 빼고 나머지 다 첫 글자니까 수로 표시합니다. 원상의 복조건으로 임야인 토지에 허가된 채석장 부지를 등록할 때 자 원상의 복조건이면 잡종지에서 제외시킨다는 단서가 붙어있지. 잡종지에서 돌을 캐내거나 흙을 파내는 곳은 잡종지지만 원상의 복조건이면 제외시킨다는 단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잡종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원 부지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자, 부설 주차장은 주차 제외시키죠. 노상 주차장, 부설 주차장, 물류장, 야외 전시장은 주차장 제외시키지만 인근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된다 했지. 그래서 5번은 주된 건축물 부지가 병원이기 때문에 이거 대가 되는 거야.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만 틀린 거예요. 그 다음 27번 지목 설정 잘못된 걸 찾으라 하겠네. 첫째, 도시 자연공원으로 결정된 토지는 공원. 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해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되면 공원이지만 공원 중에서도 아닌 게 두 개 있다. 어떻게? 자연공원법상 공원. 국립공원, 설악산, 계룡산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은 뭐다? 지목이 임야. 자, 그 다음에 묘지공원은 지목이 뭐다? 묘지. 요 두 가지만 제외이고 나머지는 법률에 의해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되면 공원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자연공원법이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한다는 것이고, 공장부지 안에 사원용 기숙사, 이건 공장부지 안에 있는 기숙사나 의료시설은 다 공장용지가 됩니다. 그 다음 3번 용배수가 용이하지 아니한 늪 등의 토지에서 연왕골 재배. 자, 여러분들이 연왕골 나오면 답이냐 아니냐 이거 알아야 돼. 답이 되려면 답은 뭐라고 했어요?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해서 물을 직접 이용한다. 즉 이것은 용수 배수가 용이하고 용수 배수가 용이하다. 마음대로 물을 넣다 뺐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작물인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재배를 해야 이게 답이기 때문에 이게 아닌, 자, 용배수가 용이해야 되는데 용이하지 않거나 또는 재배하지 않는 자생한다 하면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된다? 유지로 간다. 유지로 19번에 유지로 답이 되려면 공의에 답이 되려면 용배수가 용이하다. 즉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을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연이나 왕골이 자생한다 그러면 전부 다 유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 왕골을 재배해도 앞에 용배수가 용이하지 않다겠어. 이게 용이하지 않다는 건 용이하지 않다, 용이하지 않다. 용이하면 답, 용이하지 않으면 유지로 가야 돼. 네, 오와 또는 둘 다. 이건 둘 다 충족해야 뭐가 된다? 답이 돼. 답이 되려면 둘 다. 둘 중에 하나 벗어나면 다 유지로 가야 돼. 그 다음에 4번에 사과나 배, 호두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면 과수원이지만 자생. 과수류가 자생한다 그러면 전부 다 임야로 가라 했지. 임야. 자생은 임야. 갈대밭, 비행장, 마을, 공동, 우물. 이건 전부 다 잡종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 28번 역시 옳은 걸 찾아내네요.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한 수산생식물이 양식을 위한 부지는 양어장이 따로 있다 했지. 양어장. 유지가 아니고 유지에 떨어져 나왔죠. 자, 축산법 규정에 의해서 등록 또는 허가를 받아 개, 돼지, 메추리, 꿀벌, 개, 돼지, 메추리, 꿀벌 전부 다 뭐라고 한다? 가축이라고 했지? 가축을 사육하는 부지는 축사. 그리고 가축을 사육한 축사 부지는 뭐라고? 목장용지. 식용 목적 죽순 재배지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 전. 임야에 들어가는 건 7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임야, 산림, 원야를 이루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렇게 임야에 들어가 있고 여기 중림지는 임야지만 식용 목적 죽순 재배지는 이건 전이다. 전. 식용 목적 죽순 재배지는 전이며 임야에는 중림지가 들어가. 중림지. 그다음 국토개혁에 이용하는 법률상 묘지공원. 아까 이거 묘지공원 뭐라고? 묘지. 각종 봉안시설도 뭐라고? 묘지. 영구적 건축물 부지로서 변전소, 송, 수신소, 도축장, 자동차 운전하는 부지는 전부 다 잡종지에 들어가 있죠. 28번에 5번만 옳은 거예요. 그 다음 29번 문제 등록상 기재 방법 지역공부. 자, 옳은 걸 찾아야겠어요. 도면에 등록된 일람도가 아니라 뭐라고? 색인도. 이 색인도는 도면에 접속 관계를 표시한다. 색인도라고 해요. 색인도. 도면 좌측 상하 십자가 표시된 거 이거 색인도. 뭐 이렇게 숫자가 붙어있다 했죠. 해당 도면 요 도면 상단에 있는 거 도각선 위쪽에 있는 거 이걸 색인도라고 해요. 색인도.
일남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의 경계 두께는 지적도 임야도 등록하는 경계는 0.1mm로 제도한다. 아까 몇 번이나 하겠어요? 네. 2번인데 경계점 좌표 2번입니다. 제가 잘못 불렀네. 네, 2번. 뭐 답이 2번이 정답입니다. 잘못 불러줬어요. 도면에 여기서 경계의 두께, 경계나 도각선은 전부 다 0.1mm 폭으로 그리도록 제도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 지목은 용도에 따라 결정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엔 지목을 등록하지 않아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그리고 지적도 임야도 이 네 가지만 등록되기 때문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엔 지목을 등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토지 대장에 등록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 변동 일자와 등기 접수 번호를 함께 등록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 변동 일자를 쓰지만 등기 접수 일자는 등기부 갑골부만 들어가고 대장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 좌표는 1m 단위가 센티미터 단위까지 결정됩니다. 그래서 29번 아까 엉뚱한 거 불러줬네.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답이 뭔가 하나 안 맞는다고 아까 누가 그랬었구나. 맞아요. 잘못 불렀습니다. 그 다음 30번 임야도에 등록하는 것만 모두 자 임야도 이건 도면이지. 지적도 임야도를 뭐라고 한다? 도면. 토지 이동 사유는 어디에 들어가? 토지 임야 대장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목은 도면과 대장 다 들어가. 도면에는 약식 부호, 대장에는 정식 명치. 그래서 지목은 임야도 들어가죠. 도면에 색인도 도면에 다 필수적으로 반드시 들어가는 겁니다. 면적은 토지 임야 대장에만 있기 때문에 도면에 들어갈 수가 없고, 건물이 명칭하면 어디 들어가? 건물 명칭은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등록부 고유한 거 세 가지 기억하라고 했지? 대지권 비율,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건물 명칭, 그 다음에 전유 부분 건물 표시, 이 세 가지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 경계는 도면이 전형적인 거예요. 그다음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 거리, 이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 즉 모든 지적도가 아니라 이 지적도 중에서 일부 지역, 즉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된 지역의 지적도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야도에 등록하는 것은 거기 니은의 지목과 디귿의 색인도와 비읍번의 경계, 이 세 가지만 맞습니다. 그 다음 31번 토지 임야 대장 등록상 잘못된 걸 찾아라. 자, 소재는 동리 단위까지 행정구역 명칭 쓰면 되고, 지번은 임야대장 등록증 숫자 앞에다 산자를 붙이라 있고, 지목은 정식 명칭을 코드번호와 함께 쓰지 부호를 쓰지 않습니다. 부호는 지적도 임야 도면에만 부호를 사용했지. 면적은 토지 수평 면적을 제곱미터 단위 표시했고, 고유번호는 총 19자의 숫자, 아랍의 숫자로 표시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31번에 3번이 잘못된 거고 3번. 그 다음 32번 시 도지사 승인사항을 물어보네요. 지적공부 정리는 소관청이 하는 것이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니은만에 가시적 지적공부를 반출하려면 천재지변이 있거나 평상시라면 사전에 시 도지사 대도시장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럼 지번 변경 역시 소관청이 하되 사전에 시 도지사 대도시장 승인을 받아야 돼요. 축척 변경도 절차상 시 도지사 등 승인 절차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승인이 떨어져야 시행공고부터 들어간다 했지. 그다음 등록 말소는 바다로 된 등록 말소는 소관청이 소유자한테 90일 내에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해버리지. 이건 시 도지사 승인과 무관한 것이고, 그다음 지적공부가 멸실됐을 때 복구하는 것은 지체 없이 하는 겁니다. 승인과 아무 관련이 없네요. 승인 관련인 것은 니은의 가시적 지적공부 반출, 디귿의 지번 변경, 르의 축척 변경, 요 세 가지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 거고, 33번 문제는 설명 틀린 걸 찾으라 했을 때, 첫째, 지적공부 복구하려면 자, 토지 표시사항을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볼상 게시 절차가 따라가야 되고, 자, 2번 지문처럼 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른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건 지적공부는 아니지만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 다음
지적권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 기준이 권리관계의 뭐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야 되지 다른 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유자 권리관계는. 그다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적으로 안 만들고 일부 지역만 만든다. 거기 어디냐?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지적 확정 측량했거나 축척 변경 측량한 지역에서 만든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만드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지역소관청은 지적공무 효율적 관리 활용을 위해서 지역정보전담관리구, 지역정보전담관리구 설치 운영권자는 국장이라 했죠.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 운영하는 거지 소관청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겠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이고 34번은 가장 타당을 찾아야겠네요. 신규 등록 시 자, 신규 등록할 때는 뭐가 없다고 했지? 등기부가 없어. 그러니까 등기상 증명서나 등기 자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2번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등록 말소. 자, 이 중에 등록 말소는 90일 의무가 있고 나머지는 60일 의무라고 했지? 등록 말소, 말소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 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행하는 등록 전환의 경우에 지목 변경을 수반한 토지 한정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지목 변경이 수반되지만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다 했지. 대부분 사실상 도시관리객선 이런 문제 나오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그 다음 토지 또는 건축물 용도가 변경됐을 때 자 건축물 용도 변경 주의하라고 했죠. 지목 변경 의무가 있는 경우입니다. 맞고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하는 거나 말소하는 거 이걸 말하기 때문에 토지 표시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동과 아무 관련이 없어. 토지 표시가 아니죠. 그럼 35번 가장 전형적인 문제지. 지적 정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등기 촉탁을 해야 되는데 토지 이동 사유 중 유일하게 하지 않는 거 어떤 거?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라겠어요.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36번 문제는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못한 거 처음에 자 여기 경계점 이거 처음에 토지 소유자 이거 숫자와 헷갈리지 말라 했죠.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나오고 요 숫자에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시행공고 20일 이상 여기 30일 이내 경계점 표시 설치 이렇게 넘어갑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 우연의 의결 시 도의자 승인이 떨어지면 시행공고 20일 이상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경계점 표시 설치 숫자와 연결시켜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30일 내에 경계점 표시 지상에 표시하라고 있고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우연의 의결과 시도의사 등 승인 절차 거쳐야 됩니다. 축척 변경 측량에 의해서 토지 표시가 결정된 때 토지 이동 있는 거로 보는 게 아니고 토지 이동 시기 축척 변경이 토지 이동은 언제 있는 거로 본다 했지? 에? 확정 공고일에 확정 공고라면 공고한 날에 토지 이동으로 간주하는 시점 확정 공고일입니다. 그리고 지번은 지축행 즉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했고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전과 후의 면적 차이에 대해서는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서 이 조서 면적 조서 내용에 따라 면적 증감분에 대해서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36번에 지금 3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37번 문제 역시 지역정리 가장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소관청 토지 표시를 정리할 때 뭘 작성했다?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아니고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 소관청이 지적공무를 정리한 게 언제나 소유자의 지적정리를 통지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한테 통지한 이유는 소유자가 모르기 때문에 통지해 준다고 했어. 그럼 언제 통지하지 않느냐? 알면 통지할 필요가 없다. 아는 경우는 언제다? 스스로 신청한 경우. 그럼 모르는 경우에 통지해 줍니다. 왜 모른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서. 언제? 직권에 의한 경우, 대유권자에 의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의한 경우, 촉탁 등기한 경우. 이런 경우는 스스로 신청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 지역공부에 등록된 경계는 영속성. 자, 영속성의 원칙은 뭐라고? 이건 지목설정 원칙. 경계와 무관합니다. 일주일 사유나 있지. 일필일목, 주지목, 추종, 일시변경, 불변. 이게 영속성의 원칙. 사용목적, 추종 원칙, 용도, 경종, 등록, 선의 원칙은 이건 전부 다 지목설정 원칙. 경계에 관한 원칙은 지목과 전혀 다르지. 지목. 경계는 어떻다? 경계는 경계 국정주의, 경계 직선주의, 경계 부동성의 원칙, 경계 불가분의 원칙, 축척 종대의 원칙. 이게 경계에 대한 원칙이라고 했어요. 경계의 원칙. 그래서 영속성의 원칙은 지목에 대한 원칙. 지목.
그 다음 지번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물론 필지가 5필지인데 숫자가 제가 4필지라고 했는데 5필지입니다. 필지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여러 필지를 합병시킬 때 지번은 합병시 지번 설정 원칙보다 선순위, 그 중에 본번 중 선순위 우선, 본번호 된 것 중에 제일 빠른 거.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있더라도 합병의 경우는 소유자 신청을 했을 때만 의무적으로 되는 거지 신청이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원칙대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6번이 합병의 지번이 돼버리고 신규 등록 시 등기부 자체가 없으니까 소관청이 소유자 결정 등기부 기초하는 게 아니라 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해주고 소유자는 소유권 증명서를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도 틀린 겁니다. 소관청이 등기부를 기초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38번 중앙지적위원회 회의 절차. 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에 있다 했죠.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회의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면 대위권자는 부위원장, 그 다음에 위원장 지명자 이 순서. 위원장, 부위원장 지명한 사람 순서로 대행 순서가 정해져 있다 했어요. 그 다음 의결할 땐 일반 정족수, 제적 과반 출석 개의, 과반 찬성 의결. 그 다음 회의 소집할 때는 최소 며칠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장소 한 건을 서면으로 통지해라.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5일 전까지 서면 통지하는 겁니다. 우연히 그 측량 사안에 관련이 있을 때 이건 제척 대상, 즉 당연히 법률상 우연히 되면 안 된다. 이걸 제척, 거기서 배제된다는 거죠. 제척 대상이 된다. 39번은 소유자가 하여할 신청을 대의, 원래 토지 이동 신청은 토지 소유자 하는 게 원칙이지만 소유자 신청하지 아니할 때 대신하는 사람이 4가지라 했지. 뭐라고? 국공사채. 국공사채 원래 원칙 토지이동 신청권은 소유자가 하는 것이다. 근데 소유자가 하지 아니할 때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대우 신청권자 4가지. 자,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그 관리하는 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그다음에 공동주택부지 관리나 사업시행자, 공공용토지 사업시행자, 대의 채권자. 이 공공용토지 도제하고요 절수하까지 겹친다 했어요. 그래서 이 대위권자 아닌 자는 4번에 404조 채권자 대위 신청이 채권자는 대위권자지만 지상권자는 대위권자 아니다. 지상권자, 임차인, 전세권자, 농경지 대리경작자 이런 것들은 대위권이 없다 했어. 그다음 40번에 보면은 면적 측정을 해야 하는 것. 측량 관련해서 자,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냈죠. 자, 지적 측량을 하면 면적 측정을 통해서 면적을 재봐야 됩니다. 면적 측정. 근데 측량 자체라는 게 뭐예요? 합병과 지목 변경. 합병과 지목 변경은 이건 측량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측량했지만 면적 측정 안 넣은 게 있어. 이거 주의해야 되죠. 보건한 쪽으로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면적 측정 안 한다. 다만 예외. 면적 측정이 수반된다는 말이 있을 때만 예외. 이 2가지는 면적 측정이 수반된다는 말이 있을 땐 예외고 이 말이 없으면 면적 측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 1번처럼 지상건축물과 지적도의 경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 나오면 뭐라고 한다? 이걸 지적 현황 측량. 면적 측정하지 않습니다. 2필지를 한 필지 합병했다. 합병은 전형적으로 측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3번 지문처럼 한 필지를 2필지를 분할 측량을 반드시 하고 면적 측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처럼 매매 목적물이 범위를 지상에 표시한다. 이걸 뭐야? 경계보건 측량. 복현 이거는 검사 측량 대상도 아니지만 면적 측정하지 않는다 했어. 그 다음에 척관법으로 등록된 면적을 미터법으로 자 평을 제곱미터 고칠 때 계수를 곱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측량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측량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합병이 전형적인 거지만 요까지 알아도 돼. 복현 이 2개 나오면 측량할 때 제가 설명했지. 복현은 뭐라고? 이건 등록을 위한 측량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 측량이 아니다.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게 많이 나오고 또 면적 측정이 수반된다는 말이 없으면 면적 측정을 안 해요. 그래서 지적 측량 총 13가지 중에서 요새 작년에는 저 측량 기간 문제 자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수행자가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의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는 걸 물어봤어. 그게 뭐라고 했어요? 재검, 지적 재주사 측량과 검사 측량. 검사 측량 수행자 못한다 했지? 그리고 재수사 측량도 토지 소유자 등이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가 없다고 했어. 국가가 직접 의뢰하거나 국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지적측량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 정도만 알아두면 복잡하게 나오진 않아요. 지적측량 부분은. 자, 오늘 제가 빠른 속도로 여러분 시간 많이 끌어봐야 그래서 설명을 쭉 해줬는데 오늘 들은 문제 중에서 질문이 있거나 이해가 덜 된 거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이거 말고도 다른 문제 풀다가 모의고사 풀거나 다른 데 보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갑자기 물어봐 대답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까? 아니 오늘 직접 풀어봤으니까 그 중에서 설명이 좀 안 되거나 그런 거 있어요? 응? 문제 풀면서. 예? 예? 다 모르겠어요? 다 모르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면 차분하게 하나씩 확인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나서 이거를 어디서 나온 것이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찾아보면 됩니다. 찾아보면서 아 이게 어떤 관련된 문제다. 요 정도의 그 줄거리를 한번 추려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 과목별로 이게 목차 중에 어디께서 나왔다 이것만 알면 거의 정리가 된 거나 똑같아요. 머릿속에서 다 기억을 못해도 기본서를 보거나 강의 노트를 보거나 요약지를 보거나 이게 어디께 나와 있다 이걸 찾을 능력이 돼 있으면 합격권에 간 거예요. 근데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이게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도 헷갈리기 시작해. 중개법에서 공부한 건지 공시법인지 이렇게 헷갈리면 공부가 조금 덜 된 거예요. 될수록 어디에 간다 이게 금방금방 찾아져요. 이게 공부가 되면 사전 딱 펴면 단어 나오듯이 이게 어디께 있다 이게 위치가 머릿속에서 그려질 정도 되면 합격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시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절차의 특징을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 중을 생각하면서 한번 공부하시고 그래도 찾아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반드시 적어왔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왔을 때 왜냐하면 매주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물어보고 싶어도 놓칠 수가 있어. 적어놨다가 문제 풀면서 지금부터는 문제 풀면서 적어놨다가 물어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디서 이상한 문제가 있으면 아직 풀기 어려우면 가지고 오세요. 다 가지고 와서 이상한 게 있다.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런 건 질문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원칙은 주등기가 원칙인데 부기등기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하는데 그중에 자주 나온 거 기억하라 했지? 제일 많이 나온 거 환매, 특약 등기 항상 부기등기 특약상 환매, 특약, 권리소멸약정, 공유물 불분할 특약 특약이 나오면 항상 부기등기 그 다음에 권리변동과 뭐죠? 등기명인 표시변경, 주소변경이나 이런 개명 같은 거 항상 부기등기 그 다음에 직권행 경정 부기등기 가등기, 이전등기 같은 거 부기등기 그런 거 몇 개 하지만 기억해야 돼. 외울 수밖에 없어요. 원리는 이렇게 보세요. 자, 논리적으로 설명을 보세요. 주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독립등기. 자, 주등기를 뭐라고 한다? 이걸 독립등기. 왜 독립된 등기라고 하느냐? 독립된 순위번호나 독립된 표시번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독립된 권리, 독립된 부동산 표시란 얘기예요. 그럼 독립이란 것은 자, 주등기로 갈 수 있는 것은 소유권, 독립된 권리니까 뭐로 한다? 소유권, 주등기.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하나의 권리는 독립된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이 있어. 이걸 제한하면 소유권을 제한하면 일시적으로 제한 물권이 떨어져 나갑니다. 여기서 독립된 물권이 떨어져 나와. 용익물권. 그 용익물권 어떤 거? 용익물권인 지상권을 설정하겠다. 설정하면 독립된 권리가 나오니까 주등기. 근데 설정된 권리가 소유권 이외류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제 부기등기로 가는 거예요. 이 순위를 유지하면서 움직여야 되니까 부기등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저당권도 독립된 이 권리를 독립된 제한물권이 나오면 처음에 이걸 설정할 때는 뭐로 간다? 주등기로 가는 거예요. 주등기. 근데 소유권 다시 파생해. 권리관계 중에서 소유권에서 여기서 한 번 떨어져 나오면 처음에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파생돼 나오면 독립된 권리가 돼.
자, 전세권이 떨어져 나왔어. 그럼 독립된 권리가 됐어. 근데 요게 움직일 땐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이때는 이 전세권을 이전하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즉 전세권 목적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런 건 전부 다 가지번호를 붙인 부기 등기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기본 원리는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걸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명확히 머리에 딱 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표제분 항상 독립적인 부동산 표시니까 언제나 주등기. 표제부에는 부기 등기가 올 수가 없어. 표제부에서 하는 등기 중에 뭐가 있어? 멸실 등기라든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든가 이건 항상 주등기예요. 그리고 주의할 게 뭐라고 했어요? 말소 등기는 소유권을 말소하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하든 부기 등기를 말소하든 주등기를 말소하든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다. 그렇지? 특별한 원리 없. 이런 원리 설명 들은다고 해서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몇 가지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둘 다 가는 것 5가지 주의해서 보면서 거기에 답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증명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예? 신규 등록 시? 예. 판결 소유권에 관한 사항 증명하는 서면 첨부할 필요 없잖아요. 아, 서면을 하는데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신규 등록 시는 소유권 증명서를 내대. 근데 그 증명 서류에 등기상 증명서가 안 들어간다고 했지. 등기부 자체가 없다고 했잖아. 신규 등 애가 태어나는데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해서 출생 신고라면 맞아 틀려? 애가 출생했어. 주민등록 등본 첨부해서 출생 신고해야 된다. 맞아 틀려? 등본 언제 나와? 출생 신고에 등본이 나오는 거 아니야. 출생 신고할 땐 병원에서 출생 증명서만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 자체가 없는 상태란 말이야. 등기부를 얘기하면 틀린다고 했잖아. 소유권 증명서를 내대. 그게 뭐냐?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이나 법원의 확정 판결서나 이런 걸 가지고 가야 소유권 증명서류야. 그 속에 뭐가 안 들어간다고? 등기부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준 거지. 그리고 나중에 절대로 등기 촉탁하지 않은 사실 주의하고. 그럼 여기 등기자료나 그것 때문에 틀렸다 했잖아. 등기자료 때문에 틀렸다 했지. 좋아요. 또 이제 질문이 하나 나와야 계속 여기서 나오지. 보니까 안 나오니까 질문 안 해. 누구든지 하나 묻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 여간 문제 열심히 다른 거 풀다가 다 적어가지고 오세요. 왜 어려우면 도대체 왜 이게 틀렸는지 가지고 와보면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니까. 그걸 바로 잡아놔야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고민은 문제 풀어보고 나서 아 이게 왜 틀린지 알으면 그 머릿속에 남아있어 그거는. 근데 그냥 대충 답만 체크했다. 다음에 또 풀면 또 틀려 그거는. 그렇게 자기가 고민해서 문제를 해결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의고사 푸는 것도 시간 맞춰 자기가 자꾸 생각하면서 풀어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아 이거 뭐 때문에 틀렸다 이걸 알아야 답이 머릿속에 기억난다니까.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빨리빨리 끝내줘가지고 여러분 제가 너무 길게 자꾸 설명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여러분들이 질문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